보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계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신고 누락했죠? 확정신고죠. 그래서 확정신고 누락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내는데 어떨 때 내냐면은 무슨 신고 누락했을 때요? 확정신고.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랑 매출의 영세랑 매입과세는 일반적으로 누락한 거는 안 해요. 요거 두 가지일 때만, 이중공제랑 과다환급일 때만 세금 내시는 겁니다. 왜냐면 매입은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빼먹으면 국가에선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매입을 빼먹으면요, 세금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는데 국가가 이럴 일은 없잖아요. 왜 세금 많이 내시냐고. 이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락해도 일반적인 누락은 세금 안 내는데, 이제 이중공제는 두 번 뺀 거잖아요. 두 번 빼면 세금 조금 내죠. 과다환급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많이 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환급 받으려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과다의 뜻은 마이너스가 크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하면 국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얼마 있죠? 요게 공급가액 곱하기 5, 그 다음에 나누기 1000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건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매출의 과세였죠. 뭐였어요? 매출의 과세. 그래서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의 영세였죠. 그래서 매출의 영세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입 이중 신고해서 과다공제 받았죠. 그래서 얼마 있었어요? 800만 원. 그래서 결론은 19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에 대해서요? 1900. 그 다음에 곱하기 5 나누기 몇이요? 1000. 1분 드릴 테니까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이거 일부러 시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기 들고 다니시는데 계산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안 써보셔서. 그래서 19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해보세요.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00만원 곱하기 몇이요? 5 나누기 1000 하면은 95,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95,000원. 그래서 일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십시오. 못하면 못한 대로 넘어가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못 맞춰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로 쭉 나갈 거니까 못했으면 못했다 얘기해도 못 맞춰 드려니까 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세요. 여기 보시면 제출불성실이라고 67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67번. 항상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뒤에 거 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 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7번에다가 1900 치세요. 그럼 그 옆에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납부세액의 10%, 그 다음에 감면, 그래서 감면은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감면의 얘기는 감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고하면은 깎아주는데,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깎아주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1년 안에 신고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2년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요? 10%. 이렇게 깎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1분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계산해 보세요.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세액 얼마 있었죠? 100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세 번째가 마이너스 80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얼마요? 80. 그러면 얼마 나와요? 18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80. 왜 180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매입세액은 이중공제라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 우리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만큼 세금 낸다고요? 10%.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냐? 1기 확정하고 10월 25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우리 1기 확정 언제까지 신고해요? 몇 월 며칠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요? 7월 25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발견했대요? 10월 25일 날 발견했죠?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3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3개월이면 요만큼 빼주는 거예요. 몇 프로 빼주는 거예요? 75%. 그러면 75% 빼주면 몇 프로만 세금 내면 되죠? 25%만 세금 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프로요? 25%.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 갔냐 계산기. 180에 몇 프로요? 10%. 그 다음에 25% 하면 45,000원 나와요. 그리고 세무는 계산기 없으면 못 풀어요. 이거 어떻게 암산할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꼭 계산기 가지고 시험장 가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71번이에요. 저희는 과소초과환급. 과소초과환급의 뜻이 뭐냐면 세금을 덜 낸 거예요. 네. 근데 덜 냈는데 깜빡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반이 있고 부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은 모르고 실수한 거. 그게 일반. 부당은 뭐냐면 일부러 실수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부당은 괘씸죄입니다. 저건 40%씩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71번. 그리고 넣을 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앞에 아까 얼마였어요? 180. 그래서 여기 71번에다 180 치시고 뒤쪽에다가 얼마요? 45,000원 치세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할 겁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납부 잘못했잖아요. 신고 잘못하면 당연히 얘도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세트예요. 신고 불성실 나오면 무조건 요거 나옵니다. 납부 불성실. 왜냐면 신고 잘못하면 납부 금액도 당연히 틀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하고는 세트예요. 납부 지연,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납부 지연은 이렇게 됩니다.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인데 납부일수 미납일수 거기 밑에 있어요. 지문 2번에 보시면
가로 끝쪽에 미납일수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2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2일.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납부세액 얼마 나왔죠? 180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80. 얘랑 똑같아요. 납부세액은 여기도 납부세액이었잖아요. 그래서 180. 그 다음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이라고요? 92일이에요. 며칠이에요?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계산하세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가산세 낼 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산세는 대부분 실수해서 내는 건데 가면 갈수록 실수할 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 낼 확률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80만원 곱하기 91 곱하기 2.5 나누기 만하면 41,400원 나와요. 그리고 항상 계산은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계산기 세팅이 걸려 있을 때가 있어서 금액이 약간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2.5 나누기 만하면 41,000 얼마요? 400원. 근데 요즘엔 원래 이거 안 구해도 돼요. 컴퓨터가 구해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73번이에요. 이번에는 몇 번이요? 73번에 납부지연이라고 있을 겁니다. 73번에다가 180 치세요. 그래서 180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 넣으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날짜. 그럼 이렇게 넣는 거예요. 2022년 7월 25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할 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도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보다 이런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왜냐면 이거 기능 하나하나 다 돈인지라 이게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0월 25일 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일기확정은 7월 25일이고 거기 지문에 몇 월 며칠 날 찾으셨대요? 10월 25일 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2로 바꾸세요. 2.5가 아니고 2.2가 맞아요. 이거 계속 바꿔놔갖고. 그래서 2.5가 아니고 몇이라고요? 2.2예요. 그래서 여기 41,400원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거 2.5로 되어 있는데 2.2로 바꾸세요. 이거 계속 바꿔놔서 36,432원이 맞아요. 그래서 2.2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세법 공부하면 이게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셔서 이거 아마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계속 바뀌는 쪽 담당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한다고 확인하는데도 옛날 거랑 하도 꼬여갖고 2.2입니다. 요것만.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다 이렇게 날짜 넣으면 컴퓨터가 다 계산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볼 때 날짜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종류는 이거보다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요 4개 위주로 초반에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들은 요 위에다 금액만 치면은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뒤에 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그 다음에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마 드린 거에 요거 빠져 있을 건데 뭐만 적어주시냐면 여기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몇 가지만 한다고요? 두 가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러면 저희 아까 그 분계 틀린 것 중에 영세하고 수출 하나 있었죠? 몇 번 있었죠? 2번 있었죠. 거기 2번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5.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거 보세요. 감면. 그래서 감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달 안에 하면은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9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는 75%. 그 다음에 6개월 안에는 50%, 그 다음에 1년 안에는 30%, 1년 6개월 20%, 2년은 몇 프로요? 10%.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프로 내시면 돼요? 25% 내시면 돼요. 계산해 보세요, 또. 그리고 꼭 계산기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세무는 이거 계산을 계산기 없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계산기 가지고 다니시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몇 프로요? 25%.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50원 나와요. 그리고 계산은 항상 꼭 2번 이상.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얼마 나오세요? 1250원. 그리고 계산기에 보시면 퍼센트 있어요. 계산기에 퍼센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25% 할 때 25 치고 퍼센트 누르면 퍼센트 계산됩니다. 잘 안 되시면 계산기 가지고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74번 있어요. 몇 번 있어요? 74번.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74번에다가 100만원 쳐보세요. 74번에다 얼마 치세요? 100만원. 100만원 치면 우리가 계산한 거랑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얼마 나오죠? 5,000원 나오죠. 이거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감면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5,000원이 답 아닙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이거 계산을 못 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 계산은 우리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답은 1250원이라고 옆에다 치세요. 그래서 다른 거 계산은 다 하는데 아직 감면 계산까지는 프로그램에다가 못 넣으셨어요. 그래서 감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25%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도 계산을 할 거예요. 컴퓨터가 도와주긴 하는데 이게 맞을 때가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암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알려드렸는데도 못 구하면 그건 본인 탓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미 임상실험까지는 끝내놨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부탁해서 시험장에서 되냐 안 되냐 테스트까지 끝내놓은 건데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혁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고 여기 눌러보세요. 71번. 71번 누르면 밑에 몇 개월일 때 몇 프로까지 다 떠요. 뜨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거 저도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시험장에서 봐도 감독관이 뭐라 안 한대요. 왜냐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 보는 거 갖고는 원래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아니면 연습할 때 세율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누르면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본 다음에는 뭐를 누르시냐면 여기 가리기라고 뜨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안 떠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프로그램 회사에서 공식 같은 거 사람들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보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은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시험 보신 분들은 저거 눌렀을 때 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올해는 모르냐면 올해는 희한하게 수업 끝나고 시험들을 봐서 못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요거 누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실 때는 여기 누르면 요 밑에 뭐 몇 프로부터 해갖고 다 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세요. 요렇게 하면은 시험장 때 한 5점 정도 줄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부가가치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1페이지 밑에 거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제 5번 할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문제 5번은 원천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제일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건데 뭐냐면 이거.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야?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무관 그러면 3명이 있었죠.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뭐요?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은 소득 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총급여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150. 그리고 이제 이하는 안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요? 300만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무직 사원 누구라고 있으세요? 이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사원 이대리에 사원 등록사항을 등록하시오. 부양가족은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입사일 2005년 5월 6일. 그 다음에 사원 등록 코드 몇 번이요? 105번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가가치세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여기 위에 뭐야? 원천징수. 원천징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슨 등록이 있어요? 사원 등록이 있어요. 누르세요. 그리고 항상 입력은 요 제일 밑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105번 치시고 이대리 치세요. 이대리. 그래서 105번 이대리 치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치시냐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치세요. 600-203-1235-628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치실 때 저거는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시냐면 마이너스 같은 거 치지 마세요. 그냥 숫자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까지 일단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치세요. 입사일은 2005년 몇 월 며칠이요? 5월 6일. 일단 요거까지 치세요. 입사 연월일까지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라고 있으세요. 누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부양가족 명세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이제 사원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본인 옆에 조그만하게 45살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45세.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시험 보실 때는 우리는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2022에서 거기 나와 있는 연도 빼시면 돼. 그 연도 뭐 하시면 돼요? 빼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 문제는 이거는 2005년도 문제거든요. 몇 년도 문제라고요? 2005년도. 그러면 2005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 보시면 60년생이잖아요. 그러면 1960 빼면 몇 세 나와요? 45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시험 볼 때마다 조금씩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하실 때는 연도에서 연도만 빼는 거예요. 뭐에서 뭐만 뺀다고요? 연도에서 연도.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본인은 특별한 거 없어요. 네, 본인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패스. 요 밑에 거 클릭하세요. 이대리 밑에. 이대리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홍길순 씨 넣을 겁니다. 누구 넣을 거예요? 홍길순. 홍길순 배우자예요. 배우자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홍길순 치시고. 그래서 배우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타 소득 일시 강연 소득 450만원. 그래서 홍길순 치시고 기타 소득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아까 나눠드린 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까 그 가산세라 그래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쓰세요. 기타 소득 나오면 경연소득은 80%고요. 나머지는 60%예요. 원래 이거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만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타 소득 나와서 계산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경연소득은 몇 프로 빼시라고요? 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450만 원 있거든요. 450만원에서 빼는데 경연소득 아니면 몇 프로 빼주는 거라고요? 60%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450만원에 60%는 270 나와요. 그래서 450만원에서 270만원을 빼면 180만원 나옵니다. 잠깐만요. 450만원에 60% 180만원 나와요. 그래서 요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소득 금액 얼마라 그랬었죠? 300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소득 금액 계산하면 얼마 나왔다고요? 180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 지문에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기타 소득은. 왜냐면 우리 외울 때 기타 소득 금액 30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홍길순 씨 치셨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오세요. 여기 기본공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 보시면 부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부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300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300보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배우자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클릭하세요.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남 넣을 겁니다. 누구 넣을 거예요? 장남. 여기 보세요. 장남이면은 자녀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4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 누구예요? 이길동. 그래서 이길동 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2살. 이길동은 22살입니다. 몇 살이에요? 22살. 그러면 우리 외울 때 나이 몇 세 이하라 그랬죠? 20세 이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부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의 뜻이 자녀가 없다란 뜻이 아닙니다. 자녀는 있는데 세법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 되면은 부가 많으면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하고 소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클릭하세요. 이제 길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장녀 넣을 겁니다. 누구 넣을 거예요? 장녀. 예, 장녀도 자녀죠. 자녀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4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영희 치세요. 이영희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영희 보시면은 20살입니다. 몇 살이에요? 20살. 그래서 몇 살까지는 된다고요? 20살까지는 돼요.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 누르세요. 그래서 기본공제 눌러보시면 거기에 몇 세 이하라고 나와 있죠? 20세 이하. 그래서 20세 이하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맞죠? 자녀세액공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7세부터 20세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자녀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로 바꿔주셔야 돼요. 뭘로 바꾸시라고요? 여로.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네, 여기에서 여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 있으면 체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사항 없으면 체크 안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남 넣으러 갈 거예요. 누구요? 차남. 차남도 자녀입니다. 자녀니까는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저기 이철수 치시고 이철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철수 지금 몇 살이죠? 5살이에요.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래서 20세 이하 선택하시고 3번. 그 다음에 여기 자녀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녀는 몇 세 이상이에요? 7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제 부친하러 갈 거예요. 부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사망.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에요? 소득자죠.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과장 치세요. 그래서 이과장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과장님 몇 세예요? 73세예요. 그러면 몇 세보다 많죠? 네, 60세보다 많죠? 그래서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일단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로우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클릭하면 나오긴 합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밑에 70세라고 나와요. 몇 세라고 나와요? 70세. 그래서 경로우대는 몇 세 이상이에요? 70세 이상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두시면 돼요. 그 해당 사항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친하러 갈 거예요. 모친도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그래서 모친 1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친이 박 이장님이세요. 박 이장님 치시고 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모친이 몇 세시죠? 네, 모친 몇 세예요? 64세예요. 그러면 몇 세 이상만 하시는 거예요? 60세 이상만. 그래서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그래서 60세 이상 선택하시고, 얘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경로우대는. 왜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70세 넘어야 경로우대라 그랬잖아요. 지금 몇 세예요? 64세시니까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자매 하러 갈 거예요.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는 6번입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6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제자매는 다 6번. 그 다음에 이대발 치세요. 이대발님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기본공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장애인 나왔을 때. 네, 뭐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장애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5번에 뭐라고 있으시죠? 장애인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꼭 여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장애인란 있으시죠? 장애인란에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장애인이 총 3가지예요. 장애인 복지법. 그 다음에 지문에 국가유공자라고 나오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문에 중증환자라고 나오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세요? 1번입니다.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그냥 OX만 맞으면 되는데 얘는 번호까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나왔을 때는 몇 번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시간 드릴 거예요. 5분씩. 그러면 입력 쭉 하시고 저하고 같이 맞추고 맞든 틀리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만 잡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생산직 직원 김철수의 연말정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기본공제 대상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시험 보실 때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는 20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다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소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저희 좀 전에 사원 등록 잠깐 넣었죠. 예. 여기 기본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부가 아니다란 뜻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란 뜻은 요 20세 이하고 몇 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이다. 그리고 돈 안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아니다. 하나씩 해야 되는구나. 그 제가 좀 전에 드린 거 있죠.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험료 계산할 때에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의 뜻이 뭐냐면 신경 쓰란 얘기예요. 나이하고 소득.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 X, 소득 X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 보실 때 문제 풀 때 의료비 나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이는 신경 쓸 거 없다. 뭐만 신경 써라? 소득만.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하고 소득 외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계속 매칭을 해야 돼요. 이거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그리고 문제 푸실 때 보험료라고 나오면 이게 먼저 기억나야 돼요. 아, 나이도 계산해야 되고 모두 계산해야 된다. 소득도 계산해야 된다. 그게 먼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하고 소득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의 뜻은 나이하고 소득은 해당 사항이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에서는 나이 봐야 되고 소득 봐야 되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보험을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 뭐냐면 내가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도 있어요. 저축성 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연금보험 같은 거. 연금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에도 뭐 조금 혜택을 받긴 하지만 주목적은 저축 목적이잖아요. 그런 보험들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거기 보시면 본인 생명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문에. 그러면 피보험자가 본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장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장남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나이와 소득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 소득은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명보험료 앞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앞에다가도 동그라미 치세요. 미리 선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OX 하세요. 그러면 그 문구 앞에다가 O의 뜻이 뭐냐면 입력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제가 X 하면은 그거는 입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둘 다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둘 다 뭐 해도 된다? 입력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력할 거예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104번으로 해야 되는데 104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요 위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 밑에다가 105번 치시고 엔터 치세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105번 이대리로 넣었잖아요. 원래는 104번 김철수로 해야 되는데 김철수가 없으니까 이대리 거로 넣을 거예요. 요거는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치시면 안 나와요. 그래서 105번에 이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연말정산 있는데 이것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실 때 꼭 최대화 시키세요. 뭐 시키세요? 최대화. 왜냐면 최대화 시켜야 잘 보여요. 근데 저는 화면 때문에 최대화 안 시키고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60번 있어요. 60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세요? 보장성 보험이라고 나올 겁니다. 무슨 성 보험이요? 보장성 보험. 그래서 제가 아까 본인 거 된다 그랬죠. 누구 거 된다 그랬어요? 본인 거. 그래서 본인 거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일반에다가. 그래서 일반에다가 50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장애인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칸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50 입력하세요. 그래서 위에는 50, 밑에는 얼마요? 150. 그리고 장애인 아니면 무조건 여기 일반에다 넣는 거예요. 보험은. 왜냐면 칸이 몇 칸밖에 없죠? 2칸밖에 없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의료비 하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시험 문제 보고 아 얘는 입력해도 돼. 그래서 입력해서 맞으면 몇 점. 입력하면 안 되는데 입력했어. 그러면 틀리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뭐 볼 거예요? 의료비 볼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특징은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하고 건강 증진 식품 안 돼요. 둘 다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얼마까지 된다고요? 50.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제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있거든요. 7천만 원 이하 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그거를 내가 구별을 했다가 시험장 가서 맞추냐 못 맞추냐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유리는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애인 재활 치료비. 그래서 장애인 재활 치료비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뭐 하세요?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이제 OX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입력하러 갈 건데 요거는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넣겠지만 의료비만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부양가족. 여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무슨 비만요? 의료비만. 나머지는 요 위에 칸칸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의료비만 부양가족에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의료비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 찾으신 분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2 누르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장애인이 여기 이대발씨 있어요. 누구 있어요? 이대발. 그래서 F2 누르시고 이대발씨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클릭하시고 밑에 확인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의료비만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별도로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의료비는. 왜냐면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잘 내기도 하는데 무조건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호에서 엔터 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엔터 치세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보실 때 아무 말도 없으면 국세청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몇 번 선택하세요? 1번. 그래서 국세청 자료라는 거. 그 다음에 건수는 몇 건이요? 한 건. 그 다음에 금액 거기 보시면 얼마죠? 520. 요렇게 넣으면 끝. 그러니까 입력은 아주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2, 3일 하면 다 입력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요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가가치세보다는 얘가 할만해요. 왜냐면 얘는 맨날 반복돼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여기 확인. 아니면 요 X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입력. 왜냐면 다음 거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교육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보셔야 됩니다. 왜 나이는 상관없냐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아시잖아요. 대학생 되면 대부분 몇 살 넘죠? 20살 넘죠? 근데 교육비로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대학생 때죠.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다. 그 대신 돈 벌면 인정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 아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 건 안 돼요. 직계 존속은 뭘 썼든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라고 나오면 자녀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자녀, 부모님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용어로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 대학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것만 대학원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요거구나.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돼요. 얼마까지 돼요? 50. 그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해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적는 양이 줄어들 겁니다. 반복적인 거는 나중에는 안 적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냐면 나중에 문제 푸는 거에 양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이니까 하나라도 더 적어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 지금 교육비 보시면 본인의 대학원 돼요. 그 다음에 장남 대학교도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셋 다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넣으러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외국 교육비 가능해요. 다른 건 외국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외국 나오면 교육비 빼놓고는 다 X예요. 교육비만 돼요. 현재는 뭐 나중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외국은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밑에 62번에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보험 넣었었던데 옆에 보시면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무슨 비라고 있으세요? 교육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교육비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 가셔서 200 넣으세요. 본인의 대학원. 그래서 본인의 대학원 얼마 넣으세요? 200. 그 다음에 장남은 대학생이래요. 여기 있어요. 대학생 따로. 거기에서 또 더블 클릭. 그래서 색깔 있는 칸은 무조건 더블 클릭하셔야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 얼마예요? 500이죠? 그럼 500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인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밑에 칸에 있어요. 그래서 색깔 없는 칸에다가는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300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안 된다 구별하신 다음에 그 칸에다가 맞춰서 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연말정산할 때 가장 유리한 건요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쓰고 병원도 가고 교육도 받고 보험료도 내고 연금저축도 내고 월세도 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셔야 그나마 좀 더 많이 받는 거지 저처럼 한쪽에 몰려 있으면 많이 못 받아요. 저는 많이 몰려 있는 게 보험료하고 카드 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몰려 있으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가장 잘 쓰는 건 뭐냐면 한도 계산해서 그 한도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100만 원만 1년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그래서 카드 썼으면 무조건 신용카드 당연히 그거 하는 거고 현금 썼으면 현금 영수증 꼭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챙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잘 받는 방법은 그냥 고루고루 쓰는 방법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는 이분들이 쓰신 건 안 돼요. 무조건. 형제자매가 아무리 좋은 일에 썼어도 100원도 안 됩니다. 형제자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 위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도 써 있고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제가 페이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38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386페이지에 한 번씩 보세요. 거기에 안 되는 거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세금 내면 안 되고 관리비도 안 되고 통행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거 현금 서비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사는 거 되는데 중고자동차는 10%만 됩니다. 몇 프로만 돼요? 10%.
그다음에 외국에서 쓴 것도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들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 푸시다 보면. 그래 그런 거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건 별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이중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교복구입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이렇게 세 가지는 별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카드 쓰실 거면 병원 가실 거면 병원비 낼 때 카드로 내시고요. 그 다음에 교복 사실 일 있으시면 카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학원비 낼 때에도 뭘로 하세요? 카드. 그리고 만약에 현금 냈으면 꼭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런 거 꼭 받으시고. 왜냐면 그렇게 받아야 국가에서 뭐 해줘요?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 386페이지 옆에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요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으니까 요건 외워 두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라고 있습니다. 요거 돼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신용카드만 왼쪽에 있어요. 42번.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오른쪽에 있는데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오셔서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 신용카드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란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600 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왜 넣냐 왜 안 넣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했었던 가산세보다는 좀 더 잘 푸세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기부금까지 하고 실 겁니다.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는 X고 소득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아마 10월달이나 12월달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낼 건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뭐 배우자가 정치자금을 냈거나 아니면 뭐 자녀가 정치자금을 냈거나 이런 것들은 100원도 안 됩니다. 누구만 돼요? 본인만.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기부금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부금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뭐 그렇게까지 복합적으로는 안 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한테 이득이 되는 건 법정기부금이라 그래요. 무슨 기부금이요?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한테 하는 건 종교단체 기부금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그 다음에 국가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하고 관련 있으면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 아니면 종교단체 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종친회, 그 다음에 동창회, 그 다음에 노인정 이런 것들은 기부금 공제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이런 것들은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원래 기부금이라는 건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데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 위주로 쓰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기부금을 내셔도 기부금 공제는 못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낸다 그래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금 같은 거 낼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슨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거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냐고 그 단체한테 물어보면 단체에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자기네는 법정기부금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적십자라던가 아니면 뭐 TV에 나오는 큰 단체들 있죠. 그런 데들은 대부분 다 법정기부금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우 저희는 지정기부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교단체 외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단체 외로.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면 퍼센트 차이예요. 앞쪽에 있으면 앞쪽에 있을수록 퍼센트를 많이 해주고 뒤쪽에 있으면 뒤쪽에 있을수록 퍼센트를 어떻게 해줘요? 적게 해줍니다. 솔직히 가장 적은 건 여기기는 해요. 종교단체가 가장 적어요. 근데 그거는 종교단체가 잘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매번 연말정산할 때마다 올해도 나올 수 있는데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도 교회 다니니까 종교단체 중에서 좀 사이비 같은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팔아먹어요.
매년 나와요, 뉴스에. 이제 관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긴 한데 매년 나와요. 그래서 뭐 기독교라던가 천주교는 좀 적고 기독교하고 불교 쪽에서 그 좀 사이비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일부가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세율이 낮기는 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 63번. 거기 보시면 국방원금 되고 교회연금 돼요. 그러면 국방원금은 이쪽입니다. 국방은 국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연금은 어디예요? 종교단체. 이렇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 나오면 아 얘는 어디야? 이렇게 좀 기부금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하러 갈 겁니다. 여기 63번부터 요 밑에 칸까지 다 기부금이에요. 네, 여기 63번부터 요 밑에 색깔 있는 거 많죠? 다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 위에는 정치자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법정이잖아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단기에다가. 아무 말 없으면 올해 겁니다. 요거 어디에다 넣는지도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에다 넣는 이유는 아무 말 없으면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그래서 단기에다가 50.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등록된 뭐 있죠? 교회 헌금 있죠. 우리 교회는 여기에요. 종교단체. 그래서 제일 밑에 칸이 종교단체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칸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100만원.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단기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단기.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은 옛날 것까지 빼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근데 저희 시험은 옛날 건 안 내요. 일반적으로 올해 거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의 단기,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단기, 이렇게 그 칸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별만 할 줄 알면 부가가치세보단 편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배운 거 말고도 14가지인가 15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 확인만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2페이지 할 겁니다. 그래서 2페이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